자, 오늘은 아주 위독한 재무 상태에 빠진 한 바이오 기업을 진단대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바로 코오롱 티슈진인데요. 지금부터 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검진해보고 과연 회복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함께 살펴보시죠. 이 충격적인 숫자부터 시작해야겠네요. 마이너스 1926억 원. 이게 코오롱 티슈진이 딱 1년 만에 기록한 순손실입니다.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심각한 출혈이 생긴 걸까요? 네, 한때 정말 잘 나가던 바이오 유망주가 어쩌다 이렇게 응급실 신세를 치게 됐을까요? 지금부터 재무 건강 검진을 통해서 그 원인을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위중한 상태에 놓인 환자 코롱 티슈진을 소개하고요. 초기에 나타난 가장 트리보중 증상들이 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코오롱 티슈진은 기본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거의 모든 걸 건 바이오 기업입니다. 물론 부업으로 생활용품 같은 걸 유통하는 사업도 하긴 해요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핵심 사업은 바이오인데 정작 돈은 다른 데서 벌고 있다는 거죠.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. 자,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. 회사의 순자산, 그러니까 자본 총계가 1년 만에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. 마이너스 56.1%. 아까 봤던 그 192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손실이 회사의 뼈대인 자본을 그대로 갉아먹어버린 거죠. 이건 정말 심각한 증상입니다. 이제 본격적인 진단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재무적인 질병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, 크게 두 가지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.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손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? 실제 현금이 수천억 원씩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말이죠. 범인은 바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녀석입니다. 용어가 좀 어렵죠?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.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가치가 갑자기 확 오르면서 생긴 장부상 손실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 현금이 사라진 건 아닌데 회계장부상으로는 순이익과 자본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가상의 암살자 같은 역할을 한 셈입니다. 하지만 이런 회계적인 손실은 사실 증상일 뿐입니다. 더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.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사업이 전혀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점이죠. 이 차트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딱 들어오실 겁니다. 유통사업에서 1년에 한 52억 원 가까이 벌어와요. 근데 정작 미래를 책임져야 할 바이오 사업에서는 매출 하나 없이 매년 200억 원 가까운 돈을 그냥 태우고만 있는 거죠. 버는 돈과 쓰는 돈의 불균형이 너무 아슬아슬합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환자가 위독해지자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. 바로 현금이라는 생명줄이죠. 이 응급처치와 그에 따른 부작용은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이 숫자 오타가 아닙니다. 현금성 자산이 1년 만에 무려 8,367%나 폭증했어요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?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받은 겁니다. 금액으로는 약 677억 원. 이 현금은 지금 당장 연구 개발을 계속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산소호흡기 같은 돈인 셈이죠.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. 분명 거액의 수혈을 받았는데 부채 비율은 52%에서 561%로 오히려 폭등했어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앞에서 말했던 그 파생상품 부채가 자본보다 훨씬 더 커져버리면서 한순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. 마치 혈액을 수혈받았는데 전반적인 건강은 오히려 악화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현금이라는 생명줄마저 끊어버릴 수 있는 세 가지 치명적인 외부 위험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코롱 티슈진의 운명을 결정할 세 개의 시한폭탄입니다. 첫째, 인보사 사태 관련 소송. 만약 패소하면 수백억 원의 현금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곧 만기가 돌아오면 742억 원의 전환사채.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바꾸는 대신 돈으로 갚아라고 요구하면 회사는 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집니다. 마지막으로 회계장부를 망가뜨렸던 2,562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부채 자체의 변동성. 이건 언제든 다시 터질 수 있는 불안 요소죠. 자, 이제 최종 진단을 내려볼 시간입니다. 예우는 어떨까요? 기적적인 회복이냐? 아니면 재발로 인한 최악의 상황이냐? 코오롱 티슈진 앞에 놓인 두 가지 미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앞으로의 길은 정말 극과 극으로는 아닙니다. 회복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. 소송을 잘 막아내고 전환사채가 무사히 주식으로 전환돼서 빚 부담을 덜어내는 거죠.
그렇게 되면 다시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. 반면에 재발 시나리오는 끔찍합니다. 소송에서 져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고 채권자들은 상환을 요구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터지는 거죠. 이 길의 끝에는 자본 잠식과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아주 실용적인 결론을 내려보죠. 만약 우리가 코오롱 티슈진의 주치의라면 앞으로 어떤 바이탈 사인을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할까요? 앞으로 이 5가지 지표를 정말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첫째, 생명줄인 677억 원의 현금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은가. 둘째, 시한폭탄인 742억 원의 전환사채가 잘 해결되고 있는가. 셋째, 561%라는 엄청난 부채 비율이 낮아져서 재무 체력이 회복되고 있는가. 넷째, 핵심 사업인 바이오 부문의 손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가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수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어가는가. 이 5가지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.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. 어렵게 연결한 이 현금이라는 생명줄이 과연 거대한 법적, 재무적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튼튼할 것인가? 아니면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저에 깔린 병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? 코오롱 티슈진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습니다.